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계획 3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한 주 동안 또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따뜻한 봄도 오고 봄이 와도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쵸? 어, 우리 지난번에 그 일정을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투표 결과가 70% 넘게 온라인 수업을 원했는데 학교에서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한번 해야 된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희도 일정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허술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면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4월 말 9주차로 중간고사 끝나고 잡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9주차에는 대면 수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 여러분이 4학년이고 심화과정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냥 어린 그 새내기 직원이잖아요. 실무에 있어서는 또 한없이 초보의 단계고. 그래서 음, 모르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작업이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부 때는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쫓기고 과제에 쫓겨서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4학년이고 이런 기획에 대한 거, 기획을 잡고 기획 전체를 그 프로세스에 맞게 해보는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또 아이덴티티고,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 플러스 아이덴티티로, 시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까지 풀어나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CI/BI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슬슬 기획 단계에 접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CI/BI 개발 단계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는 다 아시다시피 개발 그 자료 수집, 그다음에 제반 조사를 하고요.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그리고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계죠. 어떻게 전반 여기가 이제 기획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콘셉트를 설정하는데 물론 설정된 컨셉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서 어, 클라이언트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1단계로 갈 수 있지만 이 1단계 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는 전반적인 스케줄이 다 여기서 결정이 나죠. 2단계에는 그 설정된 그 컨셉에 따라서 어, 베이직 엘러먼트,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 디자인적인 기본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어요.라고. 우리 디자인 컨셉은 이렇게 돼요.라고. 3단계는 그 확정된 베이직 엘러먼트 및 베이직 디자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응용 항목에 적응하여 응용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뒤에 세분화된 거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큰 그 대략적으로 단계를 나눈 거죠. 그 다음에 4단계에는 그래 좋아 이렇게 해보자 해서 진행된 그 승인된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을 기업에서 제작하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CIPI 사용 지침서, 즉 매뉴얼을 제작해서 기업의 주관 부서에 납품 완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 쪽에서 개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 쪽에 디자이너 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CIBI를 개발하는 개발 회사 기획 단계 쪽에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보면 승인된 기본 디자인과 응용 디자인을 기업에서 제작하고, 이제 이 기업에서 제작하고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이 단계랑 맞춰서 우리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CIPI 개발은 기업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어떻게 이제 추후 계속 관리를 하느냐가 기업의 장기적인 그 코퍼레이트 브랜드 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그 디자인을 이제 기업 쪽에서 홍보 담당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 적어도 중소기업, 이것들을 홍보, 그 다음에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만이 가능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이 홍보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매뉴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서 주간 부서에 정확하고 일관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받은 그 매뉴얼을 가지고 매번 디자이너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따라서 일관된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CIPI 개발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 의뢰한 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던가, 아니 회사 내에 그 이 개발팀들이 있는 팀은 거의 없죠. 어쨌든 그 CIBI는 개발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때에 따라서 뭐 색채를 변경한다던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은 그 아이덴티티를 만든 거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4단계에서 이제 이걸 CIBI를 개발하는 어 회사 입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디자인 쪽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당연히 여기는 클라이언트 기업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아까 말한 대로 시안을 개발한 걸 이야기하고 회의를 거치고 미팅을 하고 그런 단계가 되는 건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킥업 미팅이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첫 미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 브리핑, 이해관계자 인터뷰, 일정 협의, 이해관계자 인터뷰가 바로 클라이언트, 기업, 홍보 담당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때 이제 보통 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하고 배경 브리핑을 하고 일정 협의를 할 때, 이제 실질적인 실무를 말씀드리면 디자인 쪽에서는 인터뷰할 그 자료를 다 준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디자인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전반적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나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미팅 때 뭐자 로고의 스타일 방향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이 미팅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인터뷰 자료를 디자인하는 우리가 다 준비해 가야 돼요. 궁금한 거 없게끔 추후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일정 협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리뉴얼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회사가 설립되어서 그날 진짜 어, 오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내외 사람들이 모여서 어, 창업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라면 그 전에 모든 그 CI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사옥이 있다면 그 사옥에 뭐 쌓인물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 협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킥오프 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젠 우리들의 싸움이죠. 조사 및 자료 분석 방향성을 정립 여기서 인터뷰한 내용들 이걸 가지고 자료 분석하고 조사해서 정립시키는 단계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당연히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해요. 그리고 동종업계 당연히 조사하죠. 이해관계자 인터뷰라고 돼 있잖아. 이것들이 반영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 방법을 설정하는 거죠.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경쟁의 동종업계를 조사하는 건 또 그 약간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 못하는 거죠. 물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지만 그 방향성에 또 심미적인 것들을 첨가시키고 트렌드를 첨가시켜서 베스트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사 단계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및 자료 분석 방향성이 정립되고 난 다음엔 브랜드 컨셉 및 표현 전략이 수립되죠. 이때는 시각 자료 수집하고요. 여기서 이 서치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수집 및 분석으로 들어가고 아이덴티티 전략이 수립돼요.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작업이 되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주고 의뢰한 그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킥오프 미팅에서 네이밍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정해지죠. 디자이너한테 100% 맡기는 족은 없어요. 이제 BI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네이밍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좀 많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삼성 창업주가 디자이너한테 우리 회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가 해봐라 이렇진 않잖아요. 브랜드 네이밍 여기는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네이밍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걸 상표 법률 등록까지 검토해서 하는 방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를 하고 비주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터디를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한 것들을 디자인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자인팀에서 넘기면은 사내의 선호도 조사하고 그 중에서 베스트 뽑아 CI든 BI든 후보안을 리서치하는데 여기 보면은 브랜드에 많이 이 부분이 CI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한 대로 회사가 이제 설립 전이면요 그래도 회사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호도를 조사하죠. 후보를 뽑아서 우리 디자인 쪽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베스트로 가야죠. 보통 후보는 의외로 많이 안 넘기려고 해요. 디자이너들 측에서는. 많이 넘겨도 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전혀 다른 분위기 5개, 4개, 5개 안을 보내요. 그럼 이제 최종안을 저에게 말해오죠. 최종안이 안 되면요.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 안에서 베스트가 뽑히게끔. 그래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그래서 로고 타입과 시그니처를 만들고 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모티브 전용 패턴을 만들죠. 기본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 그래서 기본 시스템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식류, 이제 여기까지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였으면, 그러니까 브랜드 CI, BI 다 해당되는 건데, BI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항목에 안 만들어지죠. 패키지로 바로 넘어가니까, 제품 패키지나 제품으로. 근데 이제 CI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항목으로 들어가요. 서식류, 사인, 홍보물, 차량, 유니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기타로. 기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많이 호텔이면 호텔 해당되는 그 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침구류라던가, 그 다음에 아주 기존 회사에는 없는 것들, 객실 용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기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응용 디자인까지 얘기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고 매뉴얼 제작을 해서 브랜드 선포비 CI도 되고 BI도 되고, 그래가지고 기업으로 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 아까 앞에서 말한 관리는 기업 쪽에서, 디자인 팀이나 디자인 회사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 최종안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여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해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요번 우리 진행에서 제품과 BI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제품에 적용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각을 전공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제작을 하는 거죠. 아이고 끝까지 매뉴얼 제작까지. 그리고 이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런 건 제가 그 입장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덴티티 플래닝, 베이직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매뉴얼 디자인으로 되는 거죠. 이 단계들이. 그래서 리서치, 아이덴티티 플래닝을 잡고요. CI 개발, BI 개발에 따른 자료 수집,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타트 미팅이 킥오프 미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프로젝트 치는 방법 소개, 계약 항목 리뷰 나오죠. 일정 기타 협의사항. 그래서 아까 내용 이제 체계적으로 더 이제 정리시킨 거예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죠. 1단계 때 아까 그 백그라운드 국내외 리서치, 트렌드, 그 다음에 배경 브리핑이 여기에 대한 거예요. 향후 기업 브랜드의 비전 및 사업 추진 전략, 동종업계 마케팅 현황, 중장기 전략 보고 홍보 계획, 향후 CI 운영 방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벤치마킹 유관 기업의 자료 일체를. 그 다음에 그 1단계 세 번째로는 비주얼 어디트라고 해서
어떤 그 대내외적인 관련 아이덴티티를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1단계 네 번째로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사회적 현상, 가치, 시대적인 상황, 이게 트렌드죠. 그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차별화 방안이 중요하고, 컨셉 및 그 다음에 그 포지셔닝 설정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이직 디자인이에요. 베이직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죠. 컨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디자인 기본 요소, 베이직 엘러먼트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개발한 걸 경영진 또 그 클라이언트한테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베이직 엘러먼트 및 연구,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별로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디자인 모티브, 디자인 소스 추출하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 디자인 업무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이런 일들이 태초부터 우리나라 동양권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이나 기획하는 거나 이 프로세스 자체가 외국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영어를 쓰긴 하죠.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을 보면, 두 번째 스텝의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식별, 그 전체적인 후보한 그 베이직 시스템 그 디자인 요소에 의해서 아주 그냥 디자인 엘러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후보안을 스터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본격적인 거죠. 유사성, 적합성, 활용성을 고려하여서 CI 디자인을 해라 이거예요. 하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떤 디자인이 좋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주 다양한 디자인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타디 디자인 엘러먼트라는 건 그 디자인의 요소 있잖아요. 요소에 적합하게 그 요소에 맞게끔, 뭐 우리 디자인 요소, 조형 요소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디자인을 만들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스터디 한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에, 왜냐면 디벨롭먼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로 머리 아픈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오죠 이제 CI/BI 우수한, 아까 뭐 3개에서 6개라고 해서 최대 6개를 넘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3개 할 경우는 좀 간단한 작업, 뭐 규모가 아직 크지 않거나, 3개는 좀 야박해요. 보통 한 6개, 5, 6개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우수 디자인 후보안 추출 및 구체화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디자인 보고를 하죠. 1차 메일, 요즘은 거의 메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진한테 보낸 다음에 수정사항, 리파인 사항이나 체크업해야 될 것들. 그래서 1차 보고 수정 내용 추가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 뭐 바로 오케이가 떨어지면 좋죠.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추가로 2차, 3차를 다시 수정하는 걸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 기업의 홍보팀이 있다면 홍보팀 사람하고 디자이너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고 수정된 그 리파이먼트한 그 디자인 사항을 가지고 어, 최종 수정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시안이 결정이 돼요. 이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 수정 항목들이 아주 여기 나오죠. 세심하게 다듬는 과정.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기 나와요. 응용 디자인 개발 전이에요. 그 베이직 시스템 개발해서 그거를 응용 디자인 개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디자인 사용 지침서를 PDF 또는 AI 파일로 넘기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마크, 브랜드 마크 뭐 이런 것들, 전용 색상, 그다음 지정 서체, 국문 서체, 영문 서체, 그다음 사용 금지 규정 이것까지를 다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디자이너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한 단계로 브랜드는 거의 뭐 우리가 요번에 브랜드까지만 BR까지만 하시는 분들은 2단계에서 끝내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서 베이직 엘러먼트에다가 응용 항목, 응용 디자인이 들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서식류, 홍보류, 사인류, 차량류 나오죠. 어느 한 시각 요소만 보더라도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서를 제작해서 역시 PDF나 AI 파일로 전송하게 되죠. 명함, 봉투, 뭐 채널 사인, 당연히 그 이때 업체별로 요구하는 게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 킥오프 미팅에서 첫 미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물론 하다 보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곤하기 싫이. 근데 거의 첫 미팅 단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항목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 디자인 비용을 받기도 하죠. 나오죠. 아까 앞에서는 픽토그램 같은 거 없었는데 픽토그램 당연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 내부에 픽토그램 사인들 그 픽토그램 또 더 세부화로 나누면 장애우 그 다음에 일반인 전용 픽토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점자 디자인까지 그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거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개발 내용에 따라 응용 항목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작업이죠. 그래서 매뉴얼 개발 단계인데 승인된 기본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베이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을 기업에서 제작하고 이제 디자인 기업이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최종 납품함. 예전에는 CD롬에 많이 했는데 디지털 파일로 보통 넘기고요. 여기 AI, PDF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웹하드에 저장해 두던가 아니면은 USB에 담아주던가 그래도 여전히 CD롬을 원하는 업체는 CD롬으로 해서 보내던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하게 돼 있죠. 매뉴얼 납품 후 업체와 관계를 구축한다. 그 디자인 업체랑 그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한마디로 이후에 업그레이드라든가 보완 수리 뭐 이런 거죠. 인테리어로 따지면 하자 보수 막 이런 거. 그게 2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 듣는 것만으로도 단계가 많잖아요. 실무를 하게 되면 더 머리가 아프죠. 뭐 이 아이덴티티 디자인만 그러겠어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퀄리티 높은 디자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렇게 브랜딩 회사에 다닌다. 브랜딩을 주로 하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단계를 맛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CI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삼성, 뭐 LG, 뭐 국민, 은행 쪽,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한국 디자이너들한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좀 슬프긴 하죠. 그쵸? 이런 프로세스와 전체적인 그 작업 과정을 인지하시고 우리는 디자인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부터는 나 트렌드 지난 학기 때 들었는데 또 2021년도 트렌드가 있죠. 2021년도 아이덴티티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게요. 1차 시 수고하셨습니다.